처음에 그래프가 도형이 이렇게 나와 있건 나와 있지 않건 스스로 이 도형을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내신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으니까 추론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겠다. 0부터 1까지는 개수만 보기로 했었죠.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나봐. 너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0까지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걸 계산하라는 소린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지우기 작전 하실 거죠? 지우기 작전 하실 건데 뒤에 있는 항번호가 더 커요. 항번호가 더 크니까 요거 1 집어넣은 거에서 요거 집어넣은 거 빼시면 되겠죠. 지우기 작전 막 하다 보면. 된 거죠? 이거 1을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100을 집어넣었어. 10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해보면 102분의 51 빼기 1 102분의 50 51분의 25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뭐 원래 있는 정의대로 함수값이 큰 것,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해 봅시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3-6번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빼기 1 dx의 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니네 넓이 공식 안다, 그죠? 넓이 공식 아니까 그 넓이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적분 문제를 너는 풀 수 있니? 이 뜻이에요. 얘가 이차함수가 0과 1을 x절편을 갖고 있다 보니까 0하고 1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적분의 결과는 부호를 가진 넓이기 때문에 부호는 음수라는 걸 알고 이쪽에 넓이만 쓰면 돼요. 이렇게. 이차함수 했을 때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교점 x좌표 차이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x제곱에 계수하기로 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아. 마이너스 6분의 1로 쓰자. 그 뜻이에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아, 좋아요. 오케이. 나만 더. 자, 해보죠. 3-7번. 포물선이래요. y는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9가 되기 위한 그랬거든요. 실수 a 값들의 곱을 구하래요. 일단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은 아니죠. 포물선이니까요. 얘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럼 얘가 해보면 a에다가 x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x 빼기 1이 되고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x절편은 마이너스 2랑 1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림이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그림이 그릴 수도 있고 흰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보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가 9가 되도록 하래요. 이렇게 해보러 갑시다. 교점의 x좌표 차이가 3이에요. 3에 2차 함수니까 세제곱 3 곱하기 2 떠올리라 그랬죠? 6이 될 거고 곱하기 절대값 a를 하기로 했었잖아. x제곱의 계수가 a였으니까 이거 하러 가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그럼 걔가 넓이 9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3, 2, 6, 3, 9, 27 이렇게 되고 절대값 a가 양쪽에 9분의 1을 곱하게 되면 2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a 값들을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구하려면요. 이게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는 나눠서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큐에 넘어가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공식으로 해결해 버릇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일일이 노가다로 풀지 마십시오. 분의 1이 되고 x 1 빼기 x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대요.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N 값을 구해라. 무한급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n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연수잖아요. 수열이라는 게 자연수를 정의하거나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n은 자연수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양수라는 소리야. 됐죠? 2차 함수를 그리러 가요.
여기가 0이 되고 1이 될 거야. 그래요. 이렇게 갔을 거겠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이야. 이만큼이니까 이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그냥 공식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점 x표 차이가 1이잖아. 1의 세제곱이 되고 3 곱하기 2, 6 할 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에서 절대값을 뿌릴 거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새끼잖아. 동그라미잖아.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됐겠죠. 세제곱은 떼고 요거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벌써 그러면 어떡하니? 6분의 1에다가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어요. 그러면 n에다가 n 더하기 1분의 1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부분수 찢어야지? 지우개적전 할 거지?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찢어놨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그렇게 계산할 것을 항번호가 뒤에 게 지금 크잖아요. 뒤에 크니까 아래 끝 집어넣은 거에서 위 끝 집어넣은 거 빼시면 되겠죠. 오케이. 6분의 1에다가 아래 끝 집어넣으면 1이고 위 끝 집어넣으면 무한대분 1이 될 거니 0 되는 거란 말이야. 답은 6분의 1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10번 는 설명하고 갈게. 문제를 푸는데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쓸 수 있는 스킬은 미분에서 많이 배운 것처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한 문자로 통일을 한달지 등등등을 통해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러 가요. 얘는 한 문자 통일이 편한 경우에는 뭐 하면 되죠. 뭐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봤던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할까요? 뭐 r 이렇게 돼 있는데 x 더하기 y는 7이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럼 집어넣고 놀러 가면 되는 거죠. 한 문자 통일하는 거 놀러 가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x 더하기 y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것만 묻나? 이런 것도 묻죠. 뭐 1학년 때 배웠듯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시키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보통 뭐로 놓고 푸나? K로 놓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직선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K라는 것이 y절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래 것은 원의 방식 또는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됐죠? 위에 거는 일단 직선으로 바라보고요. 원등으로 바라봐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식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는 K로 놓는 것 잊지 마세요. 따라해봐. 는 K.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대부등식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산술기하 평균? 또?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다면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프할 수 있으니까. 수경이거든요? 그렇구나. 잘 주셔요. 여기가 첫 번째 산술기 평균, 기하 평균 여기를 보자. 얘는 x가 양수, y가 양수. 양수의 세 개도 놀아야 하고 두 개를 더한 것에 반땅을 때려요. 그러면 이쪽이 산술 평균이고 두 개를 곱하고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두 배는 나중에 하고요. 크거나 같다. 이쪽이 기하 평균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때 최대 최소가 발생이 될 텐데 그 최대 최소 값은 등호에서 발생이 돼요. 항상 그렇지 않겠어요? 등호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단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합이 일정해. 합이 숫자래. 그러면 곱은 최대값을 갖고 합이 숫자니까 이게 값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곱은 최대값을 갖겠죠. 뭐 제곱하고 어쩌고 하면.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값을 갖겠죠. 이게 숫자니까요. 합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합이 일정하다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숫자라는 소리야. 상수라는 소리예요. 합이 일정하게 되면 곱은 합이 일정해. 이게 숫자잖아요. 곱은 최대값을 가져요. 이거를 갖고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대요. 곱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그게 상수라는 소리예요.
숫자로 나오겠구나 그 소리고요. 곱이 일정해. 이게 숫자라는 얘기거든. 그럼 합은 최소값을 가져요. 여기 이해됐죠? 이렇게 얘는 합은 최소값을 가져.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x하고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쓸게요. 이게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을 쓸 때의 요령이에요. 문제가 묻는 게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합의 최소값을 이게 물어볼 거거든요. 여기가 목표야. 이게 목표인데 확인해야 될 상황은 지금 뭐냐면 야 이게 양수의 세개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양수의 세개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산술기하평균 쓰라는 소리야. 일반적인 패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양수래요.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 이것이 최소값을 구하래요.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역수의 합 최소값이 얼마죠?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판단 미스였네요. 양수의 세개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방법 양수의 세개니까 합의 최소값을 물었잖아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 너랑 세모 네가 있어요. 두 개의 곱이 일정한지를 봐야 돼. 두 개의 곱이 숫자인지를 봐야 돼.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하면 1이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었거든. 그러면 양수의 세개에서 그걸 물었어. 산술기하평균은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 두 개의 합이 있죠. 두 개를 곱해요.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것보다 커